안녕하세요. 이제 메인 수업으로 왔고요.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을 구분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똑같은 형태의 ing인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 구분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것은요. 당연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복합적인 것들이 포함합니다. 복합적이다. 이 복합적이란 말의 의미는요. 해당되는 ing 형태의 꼴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품사,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당연히 해석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죠. 동명사 gerund, 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 분사 구문이라는 영어 표현은 또 이렇게 알아보는 기회가 되겠네요. participle construction,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분사 구문도요. ing, pp라는 분사꼴을 이용한 하나의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명사, 문장에서의 역할과 의미,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동명사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 문장 성분이 되죠.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명사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제가 적어놨고요. 아실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많은 수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다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하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전치사는 명사가 오는 자리니까 전치사 뒤에 오는 자리도 목적어가 되고 그 자리에 명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명사를 설명하니까 제가 명사 대신 동명사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할 게 바로 준동사죠. 준동사도 목적어나 보호를 취한다. 그럼 당연히 준동사의 목적어나 보호로 명사 형태가 오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동명사도 목적어나 보호를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총 세 가지가 바로 동명사가 올 수 있는 그럼 위치다. 명사 역할을 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명사 영어 기원 보셨죠? 바로 샘플 수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행위명사라고 했죠. 행위를 아예 명사시킨 것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것의 의미, 행동을, 동작을 명사시킨, 먹다, 먹는 것, 자다, 자는 것, 가다, 가는 것 식의 것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 동사의 명사화다. 예문 넘어갈게요. Traveling by car is a good way to see the country. is라는 동사를 중심으로요. 앞에 traveling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동사 is에 대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car도 명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어로 볼 수 있겠지만 앞에 전치사가 있죠. 전명구가 주어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해석도 차에 의해 차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by는 수단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죠. 트래블링이 여행하는 것이라는 명사, 동사를 명사화시켰고요. 주어 역할입니다. 해석상도 여행하는 것이 주어가 돼야 뒷내용이랑 자연스러워요. 차로 여행하는 것은 a good way, 좋은 방식이다. 여행하는 것, 차로 여행하는 거와 좋은 방식이 동격이죠. 명사. 자, 앞에 명사, 주어랑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동격이면 뭐로 본다? 주격보로 본다. 보로 본다. To see the country, 시골을 보는. 한 번 더 해석할게요. 차로 여행하는 것은 시골을 보는 좋은 방식이다. He is proud of being a lawyer. 전치사 어부 되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치사 뒤에 온 자리는 반드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ing의 꼴이 보였다면 바로 동명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변호사인 것, 변호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전치사 목적어 명사 자리입니다. She finished washing the dishes. finish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끝마치다. 제가 infinitive란 단어를 투부정사 하면서 수업했던 거 또 기억을 하실 거라 봅니다. 근데 제가 fin이라는 어근이 end 끝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끝내다가 영어로 finish예요. finish. 마무리 짓다, 끝내다.
and의 뜻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washing, 설거지 하는 것을 끝마치겠죠. 이때 washing은 finish라는 동사의 바로 목적으로 쓰였죠. 예, 목적어.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ing는요. 목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washing the dish 하면 설거지 하다죠. 그녀는 설거지 하는 것을 끝마쳤다. 현재 분사라고 갑니다. 현재 분사의 역할은요. 현재 분사는 뭐랑 똑같다? 형용사, adjective, 어원의 기원, 고대 영어, 그리고 중세 영어의 기원에서 현재 분사에 대한 설명을 샘플 수업에서 봤습니다. 현재 분사는 adjective의 역할로 쓰였다라고 자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전 설명에서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 하니까 형용사 역할 두 가지, 똑같이 현재 분사도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고요. 보호로 쓰입니다. 보호도 형용사가 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의미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뭐뭐하고 있는 동명사하고의 차이점이 해석돼요. 뭐뭐 중인, 뭐뭐한 이런 식으로 형용사이면서 그렇죠? 한국말 해석이 형용사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고 있다. The man shouted at the barking dog. 이런 경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barking을 동명사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뭐 하세요. 자꾸 실수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동명사는 것의 의미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가 짖는 것에 개를 짖는 것에 이렇게 되겠죠. 예. 개를 짖는 것에 그 남자는 소리 쳤다. 그러면 소리를 짖는 것에 소리 쳤다는 얘기인데 소리에다 소리를 쳤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때 barking은 do란 명사를 짓고 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짖고 있는 개예요. 그 남자는 짖고 있는 개에게 shouted가 동사고 이때에서는 어떤 특정 지점이죠. 예, 이렇게 어떤 지점을 정해야 하다 할 때 전치사에서 씁니다. 포인트의 자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소리를 질렀다죠. 짖고 있는 개에게.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are different. 여기는 지금 현재 분사는 아니고 과거 분사지만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도 일단 pp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 분사를 일단 썼어요. 형용사 역할하는 거에다 포인트 맞춰서요. spoken이 language를 꾸며주고요. written도 language를 꾸며줍니다. 말로 된 언어죠. 다른 말로 우리가 구어라고 하죠. 약간 좀 더 수준 높게 표현하면요. 그리고 written language 하면 글로 쓰여진 언어인데 당연히 문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말하고 있는 중인 언어, 글로 쓰고 있는 중인 언어. 이상하죠. 이제 말로 된 언어, 글로 쓰여진 언어,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어의 문어이란 좀 더 의역된 표현을 썼고요. 어쨌든 과거분사가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구어와 문어는 다르다. I saw him walking a dog. 이때 see, 자 형식 잘 보셔야겠죠? 네, 주어, 힘이 목적어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는 그거 아니니까요. 네, 쉽죠? 예,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가 차이가 나네요. 이때 걷는 거의 주체는 그겠죠. 그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샘플 수업이었죠. 그렇죠? 샘플 수업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현재분사, 동사운영, 투부정사,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왜 목적보호 자리에 오는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가 걔를 산책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분사가 오는 게 사실은 지각동사로서는 제일 자연스럽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각을 하려면 즉 보거나 듣거나 느끼려면 목적어가 어떤 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나도 뭐 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글에 나오는 주체인 주어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느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의 오감을 이용해서 느끼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킹은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나는 개를 걷고 있는 것 봤다. 예.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개를 산책시키는 그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것을 봤다고요. 이때는 보호로 쓰인 명사를 직접 한 게 아니라 문장 성분인 보호로 쓰인 현재 분사입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 수식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호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입니다. 예, 분사 구문은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준동사의 파생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준동사라고 볼 수 있고요. 부사절을 예, 분사 형태의 이름 그대로예요. 분사 형태의 구로 줄였다 해서 분사구문이에요. 영어 표현도 분사적 컨스트럭션, 구조물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 분사 형태도 부다라는 거고요. 이 분사구문은요, 부사절을 줄였기 때문에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의 주된 역할에 부사절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부사의 주된 역할, 영어로 adverb라고 했죠. 예. 동사 수식이에요. 주로 동사 수식합니다. 분사구문도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절을 분사 형태로 구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현재 분사를 쓰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왜 굳이 그러니까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줄이는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도 있죠. 투부정사도 당연히 부사로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왜 ing 분사의 꼴을 줄였냐? 그거는 투부정사로 줄이는 부사절을 투부정사로 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 투부정사의 누앙스에 맞으면 투부정사의 꼴로 줄입니다. 기기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부사절을 다 분사 형태에 줄인다는 게 아니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절들인데 소대절이죠. 지금 우리가 그거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잠깐 짧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미래적 누앙스를 지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사절도 어떤 동사를 수식하는데 동사의 어떤 행위가 미래적인 그런 의도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사를 수식하는 절에 대해서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분사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진행이라고 했죠. 진행. 그래서 아까 해석이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부사절이 일반적으로 뭐뭐 하면서 뭔가가 동시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연속 동작이 일어나는 그런 누앙스를 지닌 부사절들을 좀 분사 형태의 구로 줄인 겁니다. 의미상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들 중에서 모든 부사절을 다 분사 구문으로 줄인 건 아니고요. 의미상 원인, 시간, 양보 조건이죠.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줄여서 원시양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인은 대표적인 게 because를, 그쵸?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when이나 as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while도 있겠고요. while. 양보는 although가 있습니다. although. 그 다음에 조건은 if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럼 이런 부사절을 분사의 꼴로 줄이는데요. 해석이 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뭐 제일 좋아요. 아까도 했지만 이 표현들이 동시동작의 의미로 해석할 때 그다지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움에서 묻어난 분사의 꼴을 형태를 택한 겁니다. 준동사 중에. 그 다음에 시간일 땐 뭐뭐 할 때, 이유일 땐 때문에라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왜? 다른 준동사랑 틀리게 다양한 부사절의 의미가 분사 꼴로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이 분사 구문을 구분한다 해서 가장 큰 힌트가 뭐냐면 즉 동명사나 현재 분사랑 구분하기 위해서 유관사, 그러니까 굳이 독해를 안 하더라도 유관사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콤마입니다. 콤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분사 구문은요 부사절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부사절은 일반적으로 주절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그 문장을 쓰는 어떤 그 규칙상 콤마를 찍습니다. 다시 해서 부사절이 오면 부사절을 쓰고 콤마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절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부사절을 ing꼴로 이렇게 바꿨을 때 ing 블라블라하고 콤마가 남아요. 여러분들이 이 콤마를 눈여겨보시면 이게 분사구문 아니야? 그리고 분사구문의 형태로 해석했을 때 그냥 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가장 편해요. 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분사구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문 넘어갈게요. 요 부분, 이 코마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면서 예문을 지금 타이핑했어요.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city hall. 콤마가 보입니다. turning이 분사구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사실 이게 시험 문제가 됐을 때 서술형 문제에서는 부사절로 바꾸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의미 전체가 어떤 부사절을 줄였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훈련도 하고 싶어요. 부사절일 때는 어떻게 무슨 접속사가 생략됐고 어떤 주어가 있었는데 생략된 건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준동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특징 중에 의미상 주어를 찾는 법
의미상조가 주절주어랑 같으면 생략한다고 했죠. 아니면 일반 주어일 때도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건 문맥상 파악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you하고 일치하겠죠. 예, 너예요. 그래서 너가 왼쪽으로 돌면서 너는 시청을 발견할 것이야. 이거 말이 되죠. 예.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너가 왼쪽으로 돈다면 너가 왼쪽으로 돌 때 요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지만 편안하게 희한하게도 분사구문들은 뭐뭐 하면서라고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사꼴이 온 거라고 생각하면 자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다시 해석합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너는 그 시청을 발견할 것이다. 아니면 왼쪽으로 돈다면 왼쪽으로 돌 때 당신은 시청을 발견할 것이다. Having drunk a cup of coffee, I washed the cup. 이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H-A-V-I-N-G. 나이가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준동사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have, pp고요. 자, 어쨌든 이때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구문인지 알고 싶으면 분사구문일 때 눈에 띄는 특징 콤마를 기억해라. 콤마가 보이네요. 콤마가 찍힌 데까지 동사가 없죠. 예. 지금 동사가 없어요. 왜? 부사절에 동사를 줄였기 때문에 동사가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동사는 안 보이고 콤마가 있고 그다음에 ing 해꼴이 앞에 나왔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료 시제죠. 준동사는 시제가 두 개 있다. 단수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시제니까 완료 시제는 주절 동사랑 비교해서 먼저 일어났을 때다. 의미상조는 I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략됐겠죠. 나는 커피를 마신 후에 컵을 씻었다. 이거는 커피를 마시면서 컵을 씻었다 하면 좀 약간 해석이 이상하죠. 마시면서 컵을 바로 씻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후에 애프터 의미의 시간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커피를 한 잔 한 후에 나는 컵을 씻었다. 부사구문이 뒤쪽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부사절이 꼭 앞에만 위치하지 않겠죠. 부사절은 위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앞에 뒤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사구문 중에서는요. 하나 더 등위절을 줄인 경우도 분사구문이라고 칭하는데요. 등위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and라든지 뭐 but 그렇죠? 예, 그다음에 or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and가 들어갔던 문장을 분사구문의 형태, 즉 분사의 꼴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을요, and가 쓰인 절을요. 중요한 건 콤마입니다. He left here at 5, arriving there at 7. 콤마는 부사절이나 또는 등위절이 앞에서 생략됐던 뒤에서 생략됐던 콤마를 찍어서 분사구문임을 드러낸다. 일부러 원어민들이 분사구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는 5시에 여기에서 left 여기를 떠난 거죠. 그리고 7시에 거기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연속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을 구분을 했고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면 뒤에 각각의 ing 문장이 나오는데요. 동명사에 속하는지 현재분사에 속하는지 분사구문에 속하는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구분하는 그런 아주 짧은 테스트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런 확인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 밑줄 친 동사 원형 ing 중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을 결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채로 지금 밑줄 친 ing가 보이실 거예요. 여긴 다 ing가 있고요.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잠깐 또 화면을 제가 멈추면서 시간을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보시고요. 답도 빠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풀어봐 주세요. 네, 다 확인하셨죠? 일단 답만 빨리 알려드릴게요. 1번의 싱, 동명사. 동명사는 앞달을 짜서 동사라고 할게요. 현재분사 앞자를 따서 현, 분사구문은 앞자를 따서 분이라고 할게요. sing이 분입니다. 스마일링 페이스 현입니다. studying 현입니다. meeting 동입니다. buying 동입니다.
crying 현입니다. smiling 불입니다. being 분입니다. 왜 정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eing me 바로 콤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미상조가 따로 안 보이죠? 예, she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녀가 나를 보면서 뭐뭐 하면서 동시에 뭔가 동작이 일어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뉘앙스죠. 분사지만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지칭을 따로 한다고 했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사인 ing, p랑 모양 똑같지만 그 역할이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할 때 명칭을 따로 쓰고 있다. 그게 바로 participle construction. 그렇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문법 용어로는요. 그녀가 나를 보면서 그녀는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 2번 가겠습니다. 왜 현재 분사냐? 스마일링이 페이스 꾸며줍니다. 이걸 만약에 동명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굴을 웃는 것. 아, 정말 이상하네요. 그러면 형용사처럼 페이스를 꾸면 형용사를 볼까요? 그의 미소 짓는 얼굴, 그의 웃는 얼굴은 항상 makes me happy. 오형식이네요. makes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me가 목적어고 happy 형용사 쓰니까 명사 대 형용사 하면 100% 목적보입니다. 예, 오형식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There are many students in my class studying Koreans. 이제 studying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 하고 이렇게 동명사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나의 교실 학생. 다 끊깁니다. 명사들이요. 자,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교실. 이것도 이상하죠. 교실이 한국어를 공부할 리는 없겠죠. 전면구로 이렇게 좀 갈로 쳐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부사구는 이렇게 수식하는 말 사이에 글을 쓰다가 사람이 생각나면 이렇게 불현듯 불현듯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studying은 공부는 당연히 학생이 하는 게 맞겠죠. 예, 명사 꾸며주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있다 없다 동사는 아고요. 얘는 부사어죠. 예, 뜻은 없어요. 굳이 해서 안 해도 돼요. 유도부사라고 하고요. 도치가 됩니다. 제가 도치 꼭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근데 어떤 많은 학생들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어디에요? 나의 교실에. 나의 학급에. 나의 학급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현재 분사입니다. My mother looked forward to meeting with you. 이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이런 실수를 우리는 지금 틀린 거 고치는 시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틀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주네요. 고맙게도. 제 실수죠. 예. My mother는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이든가 아니면 ed를 붙이든가 looked 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요. My mother looks forward to meeting with you. 자, 이때는 왜 동명사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이 to가 왔었는데, 선생님 혹시 동사원형 아니에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to는 전치사 to도 있습니다. 전치사 to도 있고, 투부정사의 to도 있고, 아이고야, 영어가 참 쉽지 않네요. 이때 to는요, 전치사 to예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치사 to고, 전치사 to인데 동명사를 쓰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한 6개, 7개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 look forward to 플러스 ing, look forward to 플러스 명사라고 하죠.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look forward to 플러스 이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나 동사 원형의 ing, 이때 동사 원형의 ing는 동명사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적을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학교 내신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동사원을 이렇게 시험 문제 줘요. 예, 틀렸습니다. 왜요? 이때 to는 전치사 to니까요. 뜻은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무엇을 학수고대하답니다. 나의 엄마는요. 너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셔. 이렇게 됩니다. 예. 무슨 남자친구라니까 부모님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동명사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Buying clothes on the internet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requires가 동사입니다. 일단 동사를 확인하고 나머지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고 있는 옷. 이걸 만약에 제가 현재 분사라고 치고요. 해석하면 진행의 의미로 사고 있는 옷. 이상하죠? 옷을 사는 거 자연스럽네요. 이때 clothes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의미상 목적어예요. 문장 성분의 목적으로 보시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동명사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것, 옷을 사는 것은 careful, 조심스러운 consideration, 고려사항을 요구한다.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뭔가를 살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6번 갑니다. I found her crying on the bed. 이때 found는요, 당연히 동사고요.
내가 그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고요. 그럼 그녀가 오는 거네요. 그럼 목적 보호가 되네요.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겠죠. 예. 그녀가 하고 어떤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입니다. 왜요? 보호로 쓰였으니까. 현재 분사의 두 가지 역할 다시 볼까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에서 보호로 쓰인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나는 그녀가 침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7번 Jennifer approached him, smiling brightly. 바로 또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네, 콤마가 눈에 들어오셔야겠죠. 이런 것들 바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이 뒤에 올 때는 주로 and라는 등위절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고 했죠. 뭐 혹시 and가 아닐까 하고 일단 미리 제가 써봤는데 맞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니퍼는요 그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밝게 미소를 지었다. 요 경우는요, 뭐뭐 하면서하고 진행의 뉘앙스가 강한 그런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면서 진행의 뉘앙스가 있는 뭐뭐 하면서를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니퍼는 자 그에게 접근했다.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예. 두 동작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뉘앙스를 해석해도 무리가 없죠. 예. 분사구문입니다. 문자 좋아요. It being so cold outside, I stayed inside. 요 8번 문제 좀 좋아서 제가 한번 별표를 좀 쳐볼게요. 어, stayed 동사죠. 나는 안에 머물렀다. 근데 it이라는 주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아니고 being이네요. 동사이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접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stayed 동사고 이때 being을 뭐 동사라는 뭐 was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동사 문장에 동사 두 개가 덩그랑이 있어요. 근데 뭐는 없습니까? 접사는 없네요. 동사는 그냥 못 늘어납니다. 접속사 이게 연결이 있어야지만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콤마가 찍어 있으니까요. 접사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시 바로 의미상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문제라고 했어요. 분사구문에도 이렇게 의미상조가 나와서 이렇게 좀 우리가 평상시 잘 보지 못한 묘한 그런 그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분사구문이고요. 이때 이은요 비인칭 주어입니다. 뒤에 날씨가 왔죠. 예, 비인칭 주어는 우리가 인칭으로 표시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날씨, 요일, 날짜, 뭐 색깔, 그쵸? 예, 뭐 이런 것들, 명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이 비인칭 주어고요. 그래서 뜻은 없습니다. 밖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나는 안에 머물렀다. 이것은 좀 이유로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럽죠? 분사구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시, 양조 이렇게 4개의 부사절을 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해석이 자연스러운 걸로 택하여서 해석하십시오. 다시 해석하면 밖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나는 실내에 머물렀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ing는 다음과 같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분사구문이다.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명사나 현재분사는 아무래도 위치나 해석으로 좀 많이 의존을 하셔서 구분하시고요. 분사구문은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힌트 놓치지 말라. 분사구문을 이해하는 데 분사구문을 찾는 데 있어 가장 큰 힌트가 뭐라고요? 네, 콤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콤마랑 친해라. 분사구문은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쓰인 그런 지문들 잘 구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문장 해석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수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뵐게요. 바이!